안녕하세요. 일토항사입니다. 12월 4일 이제 국내 경기 4경기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경기 이제 원주 DB하고 안양 정관장 경기인데 일단 D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3연승을 기록 중이고 상대한 팀들이 조금 이제 용병이 빠진 그러한 경기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일단은 경기 내용 자체를 보면은 본인들의 강점인 DB 같은 경우에는 김종규가 빠지긴 했지만 강상재와 오누아쿠라는 기본적으로 사이즈 대비의 포지션 대비해가지고 사이즈가 좋은 자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인 높이를 잘 살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턴오버 개수가 가장 지금 많이 줄어든 그러한 상태가 저는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용병 1옵션인 라렌인 상황인데 라렌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신장이 좋지 못하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오누아쿠가 골밑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유일한 변수로 제가 생각을 하는 부분은 변준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관장에서 뛰고 있는 이제 1옵션인 자원인데 이 변준영 같은 경우에는 긁는 수비가 좋기 때문에 턴오버 관리가 될까?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원주 DB 입장에서는 지금 턴오버 관리만 잘 이루어지면은 쉽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경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역시 이제 김종규 같은 경우에는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결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상태다. 그리고 이제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가스공사와의 경기에서 83대 80으로 이제 패배를 했고 올 시즌 원정에서 지금 1승 6패를 기록 중이라는 점. 이 원정하고 홈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가장 심한 팀이 제가 지금 정관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도 제가 직전 경기에서 이제 정관장의 경기를 봤었을 때 올해 원정에서는 공격력도 답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는 그냥 두말할 것 없이 답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격적인 부분에선 지금 변준영이 돌아오고 1승 1패를 기록 중인데 두 경기 모두 하프코트 오펜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 문제는 역시 이제 직전 경기에서도 외곽 수비가 전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게 진짜 그냥 수비 로테이션이 안 되면서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 개선 방안이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3, 4라운드 넘어가야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외곽 수비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DB 상대로 이 외곽 수비 로테이션이 꼬이게 되면은 저는 다른 팀들보다도 더 치명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당연히 어느 정도 이 DB에서는 3점 슛을 던져줄 수 있는 롤 플레이어들도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 알바노, 박인웅 그리고 이관희까지 이런 선수들이 있다는 것도 첫 번째 문제이긴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리바운드에 대해서의 문제가 저는 너무나도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리바운드를 내주는 그러한 상태에서 세컨 찬스 실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문제고 두 번째는 이 분위기를 내준다는 게 너무나도 큰 문제인데 원주 DB가 지금 홈에서의 집중력이 저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정관장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정에서의 경기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내주고 쉽게 무너질 가능성도 높은 그러한 경기다. 그리고 이번 경기 정관장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에서 마이클 영이 결장을 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일단 마이클 영은 복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상태다. 그래서 결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정관장의 원정 수비는 믿을 수가 없다. 화력으로는 저는 충분히 비빌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관장이 워낙 지금 변준영이 돌아오고 공이 유기적으로 잘 도는 모습, 그 다음에 쉬운 득점, 이 이지레이업 같은 거 같이 이제 굉장히 쉬운 득점을 많이 해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코트 내에서의 선수들 움직임이 굉장히 좋다는 점인데 이러한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화력으로는 어느 정도 충분히 비빌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정관장의 수비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고 DB 선수들 지금의 홈에서의 홈팬들의 그러한 이 열정 이거를 이제 선수들이 조금 잘 파악해서 그런 건지 홈에서 더 집중하는 모습 그리고 홈에서의 어떻게든지 이기려는 그러한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DB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저는 이번 경기 승패 같은 경우는 그냥 DB 승 그리고 이제 스고패는 그냥 패스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핸디 같은 경우는 DB 마헨 그리고 언더 오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로는 이제 BNK 썸하고 우리은행 경기인데 BNK 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에서 삼성생명을 상대로 35점 차, 25점 차 대패를 기록을 했고 잦은 턴오버가 너무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지샷도 많이 놓치는 모습 그리고 높이적인 부분에서의 열세로 인해서 그냥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최저점의 그러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지금 BNK 썸은 공격에서의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한데 최근 몇 경기들을 계속 보면은 상대하는 팀들이 이 BNK 썸을 상대로 엘보우 지역, 자유투라인 부분을 이제 엘보우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을 공격하는 팀이 위치 선정을 했었을 때 기대 득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평균 기대 득점이 0.1점 가량 올라가는 그러한 지역인데 이 엘보우 지역이 잠겼을 때 BNK 썸 같은 경우에는 공격이 너무나도 답답한 그러한 상태다.
그리고 그래도 이제 그 긍정적인 부분, BNK 썸의 긍정적인 부분은 이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확실한 저는 장점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전 경기 같은 경우에는 배해윤을 막지 못하면서 배해윤 그래비티 효과로 인해서 삼성생명이 쉽게 득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BNK 썸도 조금 집중하지 못하는 마크맨인 선수들을 매치업 상대를 놓치다 보니까 너무 쉬운 득점을 많이 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뭐 직전 경기 패배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대패를 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 경기를 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우리은행을 상대로 김단비를 제어하면 되는 그러한 상태인데, BNK 썸 같은 경우에는 김소니아가 어느 정도 김단비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이다. 물론 직전 맞대결에서는 이제 김소니아가 김단비를 상대하면서 파울 트러블에 걸리면서 조금 제어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뭐 사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소니아도 있다 보니까 우리은행의 김단비 제어는 어느 정도 가능한 팀이 BNK 썸이다. 그러면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본인들의 강점인 수비를 잘 살려나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KB와의 경기에서 65대 60으로 승리를 했고, 전방 압박을 기반으로 한 굉장히 타이트한 수비, 그러면서 어쨌든 1쿼터에 점수를 많이 벌려놓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우리은행의 최근 경기들을 보면은 롤플레이어들의 활약이 초반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다는 부분, 뭐 나츠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퍼스트 스텝이 빠르다는 부분을 잘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엄지와 이명관 같은 경우에는 이 김단비로부터 오는 이 그래비티 효과를 잘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나츠키, 한엄지, 이명관, 변화정 이 네 선수들이 초반에 비해서 폼이 조금 올라왔다는 부분이 긍정적이고, 문제는 이 BNK를 상대로는 김단비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이 매치업에서 너무 밀린다는 부분, 안해지를 상대로 결국에는 가드진들이 미스매치를 공략하는 모습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 미스매치를 공략할 우리은행 가드진들이 없다는 부분, 이 김단비 말고는 결국에는 안해지를 미스매치로 공략할 자원이 없는데, 결국 안해지와 김단비가 매치업 상대가 됐을 때는 무조건 BNK 썸이 헬프 디펜스로 오고, 그 상황에서 결국 우리은행이 3점 오픈 찬스가 나게 되는데, 우리은행은 지금까지 3점을 믿을 수가 없는 그러한 팀이다 보니까 이번 경기 조금 우리은행이 득점적인 부분에서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 경기는 뭐 그냥 썸도 최근에 조금 공격력적인 부분에서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엘보 지역 부분을 공략하지 못하면은 득점 자체가 굉장히 잘 안되는, 코트가 굉장히 빡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썸도 공격력에 대한 어느 정도 의문이 있긴 하지만, 양팀이 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업템포로 달려간다면 이변이 조금 변수가 될 수 있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번 경기 썸이 확실히 유리한 그런 상태고 조금 접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스모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핸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는 이제 우리은행 프렌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BNK 썸의 공격력이 너무나도 조금 좋지 못한 그러한 상태다. 그래서 이제 언더까지 결론은 이제 일반승으로 보면 이제 썸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핸디 쪽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저는 나인승보다는 확실히 프렌승이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언더오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확실히 양팀 모두 조금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조금 템포만 빠르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템포라면은 조금 저득점 양상의 그 그림이 확실히 그려지는 그러한 경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경기 이제 우리카드하고 삼성화재 경기인데, 우리카드 같은 경우는 뭐 직전 경기에서 이제 한국전력과의 경기에서 뭐 3대0 패배를 기록을 했고, 아포짓의 공백이 너무나도 큰 경기였고, 선수들 자체들이 조금 저점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모습, 김지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진짜 뭐 서브에 대한 범실도 너무 심각하고 경기별 기복이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김지한의 부진은 그냥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결국 이 아포짓의 공백,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저점인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부분,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결국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그러한 상태인데, 아포짓의 문제는 이번 경기부터 이제 니콜리치라는 이제 새로운 용병이 합류가 가능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선수들의 저점 경기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컨디션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문제다 보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문제만 해결을 하면은 삼성화재를 상대로는 충분히 유리한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데, 문제는 과연 이 니콜리치가 이번 경기에 합류를 하는데 호흡을 맞출 시간이 없었다는 부분, 훈련을 할 시간이 없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 니콜리치의 개인 기량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해외 리그에서 뛴 기록들을 다 살펴봤는데, 올해 프랑스 리그에서는 이제 기록이 상당히 좋았다는 부분, 득점에서 지금 4위를 기록 중이고, 공격 성공률 자체도 53%, 서브 같은 경우에는 세트당 0.34개 성공, 블로킹 같은 경우에는 0.43개 기록인데, 리그 내에서도 상위권 기록을 갖고 있는데, 올해 기록보다는 저는 더 놀랐던 부분은 작년에서의 세르비아 리그에 있었을 때 기록이 너무나도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득점왕을 기록한 것도 기록을 한 건데, 서브에 대해서도 이 세트당 0.6 몇 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0.64개였나 0.67개로 서브가 굉장히 좋은 자원이라는 점, 그리고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후위 공격에서도 공격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자원이다 보니까 아포지 자원으로서의 전위에 있을 때나 후위에 있을 때나 공격이 잘 된다는 부분, 아포지 자원으로서의 갖춰야 되는 필수 조건을 갖췄다는 부분, 게다가 어쨌든지 간에 지금 우리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히가 빠지고 나서 이 서브적인 부분에 대해서의 문제점이 심각했는데 이러한 서브 문제를 충분히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원이라는 부분, 그리고 높이가 좋기 때문에 블로킹에 대해서도 리그 평균 이상의 블로킹을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까지 모든 데이터가 굉장히 좋은 자원이기 때문에 니콜리치에 대한 기량 문제는 전혀 걱정이 안 된다. 다만 이제 호흡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는 부분이지, 그냥 뭐 이번 경기 출전을 한다고 쳤을 때 풀타임 소환을 한다면은 뭐 충분히 본인의 몫은 가능한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대한항공과의 경기에서 3대2로 패배를 했는데 그로즈다노프가 빠진 이후에 역수위 패배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로즈다노프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조금 리시브가 많이 흔들리고 공격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경기에서 빠지긴 했지만, 지금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로즈다노프가 코트 내에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경기력 차이가 너무나도 심한데, 이게 지금 이 그로즈다노프가 어쨌든지 간에 코트 내에 있기만 하면은 상대 미들 블로커들이 그로즈다노프를 의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안 된다면 그로즈다노프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로즈다노프를 결국에는 그로즈다노프가 미드블로크 한 명씩을 조금 빼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파즐리 몰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파즐리 폼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지금 몰빵이 통하고 있긴 하지만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 지금 뭐 김정호나 송명근 이제 김정호 같은 부분에는 조금 이제 공격력적인 부분에서 좀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이 그로즈다노프나 파즐리가 미들 블로커들을 빼주지 않는 이상 김정호는 이제 투블럭 상황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높이가 워낙 낮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로즈다노프가 결국 경기를 많이 띄워줘야 되는데 3경기 연속으로 지금 풀타임을 소화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고, 지금 그로즈다노프가 어쨌든 코트 내에 있을 때는 리시브 문제, 그리고 그로즈다노프는 워크의식에 대한 문제 때문에 풀타임 경기까지 어떻게든지 간에 소화를 안 해주고 있는 그러한 상태다 보니까 삼성화재는 결국에는 지금 믿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다. 그로즈다노프에 대한 변수가 너무나도 심하고 리시브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 심한데, 우리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알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서브가 좋은 그러한 자원이고, 이번 경기 합류가 가능한 니콜리치 같은 경우에는 서브에 대한 강점이 저는 굉장히 큰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리시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날 수가 있는 경기가 이번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이번 경기 그냥 조금 이제 3대1 우리 카드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 보니까 뭐 우리 카드 그냥 승, 그리고 이제 우카 마헨, 그리고 이제 어도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한 세트 정도는 삼성화재가 비비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충분히 이게 오버가 뜰 수 있는 기준점이다 보니까 오버를 추천을 드리는데, 이 니콜리치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이도 어리고 그다음 뭐 최근 경기도 계속 소화했기 때문에 경기 감각이나 이러한 컨디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걱정이 안 된다. 문제는 어쨌든지 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호흡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터와의 호흡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첫 경기다 보니까 한 경기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예 패스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면 오버 쪽으로 접근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니콜루치가 합류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우리 카드가 2라운드 때 보여준 문제가 서브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 서브에 대한 문제를 완벽하게 극복이 가능하다는 부분, 아포짓에 대한 공백이 완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 카드 승을 안 갈 이유가 없는 그냥 그러한 경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경기 이제 정관장하고 한국도로공사 경기인데, 정관장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에서 이제 IBK를 상대로 이제 3대0 승리를 기록을 했는데, 이때 경기력이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정관장이 그릴 수 있는 최고점의 경기다. 이 어쨌든 부키리치를 아웃사이더 히터로 쓰고 있기 때문에 리시브가 흔들릴 수 있는 거는 그냥 당연한 결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 부키리치를 아웃사이더 히터로 계속 쓰는 이유는 공격력 때문에 계속 쓰고 있는데, 직전 경기 이러한 부키리치의 공격력이 증명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기 보여준 경기력을 보여준다면은 정관장은 누구든 어느 팀이든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선수들의 높이가 굉장히 높고, 표승주 같은 경우에는 원블럭 같은 경우에는 뭐 확실히 뚫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키리치의 공격력만 살아나면은 팀 전체적으로 잘 흘러나갈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 정관장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부키리치의 공격력보다도 리시브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한데, 노란이 역시 이제 디그는 준수한 자원인데 리시브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한 그러한 자원인데, 최근에 이제 조금 정관장의 경기 플랜이 바뀐 게 최근 2경기에서 조금 바뀐 모습이,
이 노란이 리시브가 흔들렸을 때 리베로로 이제 최우서를 투입을 하면서 리시브에 대해 조금 안정감을 조금 찾아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 이제 최우서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린 자원이고 아직 뭐 경기에 대한 많은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 디그가 좋지 못하다는 이러한 확실한 문점을 갖고 있는 최우서다 보니까 계속 이제 풀타임 리베로로 뛰긴 힘들긴 하지만, 노란이 리시브가 흔들릴 때 최우서를 투입하는 방안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정관장이 가져갈 수 있는 좋은 플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도로공사가 워낙 저점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도로공사의 강점은 서브적인 부분에서의 강점이 굉장히 큰데, 지금 뭐 최근 경기들을 보면은 서브도 잘 안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력 자체가 니콜로바하고 전세안이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다른 팀들에 비해서 공격력이 너무나도 떨어진 그러한 상태다 보니까 도로공사를 상대로도 이번 경기에서 정관장은 조금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경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도로공사는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가 필요한데, 타다차가 합류하긴 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결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다. 그리고 어쨌든 이 두 팀이 오늘 경기를 하고 토요일날에 또 경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뭐 크게 분위기에 대해 뭐 전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뭐 정관장이 뭐 쉽게 가져가는 그림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토요일 리벤지전에서의 조금 변수 가능성은 저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그냥 고민할 필요도 없이 저는 정관장 쪽 사이드를 보고 있고, 뭐 정관장이 직전 경기 고점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고점의 경기력이 이어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이제 확신은 하지 못하긴 하지만, 도로공사가 너무나도 저점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분위기를 반전을 시킬 만한 그러한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정관장을 안 볼 이유가 없는 그러한 경기로 그냥 정관장 승, 그리고 이제 마헨, 그리고 이제 언더까지 3대0 혹은 3대1 정관장 승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경기로, 뭐 오늘 경기들 같은 경우는 조금 배구도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농구 같은 경우에는 뭐 언오버 쪽으로 조금 좋아 보이는 그러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